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인데 물질을 잘게 쪼개면 원소로 나눠지는데 그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맨날 바뀌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애들이 한 92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가 113가지인가 그런데 나머지는 뭐 인공적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1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두 종류로 나누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화학 얘기예요. 눈에 힘 주시고 눈에 힘 좀 주세요 제발.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제 금속이라는 애와 비금속이라는 애로 분류돼요. 그리고 인간을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눠지듯이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금속과 비금속. 이 금속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메탈이라 그러죠. 메탈이라 그러고 얘는 난메탈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수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차이점. 대화 좀 합시다. 이건 뭐 화학 얘기도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뭐라고요? 생물학적 차이. 다 고의 수준이야. 딱 고의 수준. 그럼 이제 한쪽에서 남자애가 여자애들은 앉아서 싸고요. 남자애들은 서서 싸요. 훌륭한 답변이 그것도. 제가 이거 궁리를 많이 했거든요. 무슨 차이일까? 남자는 출사를 못해. 그렇죠. 공감을 안 하네. 아이, 출산하는 남자애 봤어요? 없잖아요. 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남자인데 출산을 하는 애는 절대 없어요. 그렇죠? 자,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냐 이런 얘기냐.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이러면 꼭 이렇게 대답해. 자신만만하게.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딱 이렇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금속 결정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이 이 화학이 약간 좀 까칠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까칠한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과목이 좀 그래서. 토목에서는요 1m의 오차는 그 오차가 아니에요. 토목공사에서. 근데 전자공학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 4승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주 호통한 놈이 전자공학과에 가면 존나 쪼잔해져. 그거 따지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금속이란 어떤 성질이 있을 때 그 금속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금속 원소라는 애에 대한 성질이에요. 원소에 대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 적습니다. 금속의 성질은 이게 화학의 시작이에요. 금속이라는 애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 이게 화학의 시작이에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 자, 이거를 우리가 과목이 화학이잖아요. 화학적인 언어로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메탈이잖아요.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G 이렇게 G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가스.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금속이라는 애가 전자를 잃으면은 뺀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전자를 이렇게 쓰고 화학에서는 이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넘겨 이렇게 하고 넘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를 띨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수로. 그런데 하나 잃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예, 여기서 화학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장 같은 거 보면 여기를 등호로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 절대 등호로 표시하면 안 돼요, 화학에서는. 이 화살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등호라는 뜻도 있어요. 같다라는 뜻도 있고, 이런 애가 이렇게 됐어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같다는 뭐가 같아요? 원자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얘가 원자라면 얘도 원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같아요? 뭐가 또 같아야 돼요?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얘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죠? 중성이 중성. 그러면 이 오른쪽도 어떻게 돼야 돼요? 중성이에요. 이거 철칙이에요. 마이너스 하나 있고 플러스 하나 있고. 가 같음을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또 쓰는데,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좀 강조하면, 금속이라는 애는 남자가 절대 출산을 할 수 없듯이 금속이라는 애는 절대 전자를 얻지 않아요. 금속이라는 애가 전자를 얻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이 아니라 저기 안드로메다에서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즉 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된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반을 나머지 반을 하면, 비금속이라는 애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비금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X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 17쪽 나타내듯이 얘가 전자를 얻어, 그래서 음이온이 돼, 이렇게 표현하죠. 역시 강조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절대 전자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절대 없다. 지금 이게 화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속을 보고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냐고. 어떤 생각을? 전자를 잃으려고 하겠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좀 다른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해보면, 금속이 전자를 잃잖아요. 잃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가 없어도 금속이 전자를 잃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금속이 전자를 잃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전자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자, 이제 다음 얘기는 뭔가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 다음 얘기는 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걸까? 이런 얘기죠. 왜? 금속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 왜일까요? 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될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여기 카메라가 여기를 향하잖아요. 금속이 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할까? 비금속은 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해요?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제 수업을 앉아서 들으실래요? 서서 들으실래요? 앉아서. 왜죠? 왜 앉아서 들으려고 그러죠? 왜?
지금 선생 말을 씹나요? 왜 앉아서 서서 들으세요? 서서. 왜 앉아서 들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느낀 대로. 안 때립니다, 저. 왜 앉아서 들으려고 그러세요? 편하려고. 금속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편하려고. 이 편하다는 게 이제 생활적인 용어잖아요. 이걸 이제 화학적인 용어로 바꾸는 거죠. 그게 편하다. 이게 이제 에너지적으로 표현하면 안정한 거예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으로 되려는 게 안정해지는 거예요. 안정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이고, 여기 무서운 학생들이네. 맞아. 안정하다는 거는, 아니, 제가 왜냐하면 대답을 물어보면 이렇게 전부 다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꼭 드는 얘기가, 자, 고체, 액체, 기체 생각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이거 와, 우수한 학생들이야. 첫날이지만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아주 우수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에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갖는 게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편안한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한 거예요. 아주 해피한 거예요. 비금속도 매 마찬가지예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데, 비금속이라는 음이온이 돼야 해피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에너지적으로 설명하지만, 우리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걸로 설명했어요. 옥텟 규칙으로. 이거 뭐 잘 아시죠? 이렇게. 이 OCT가 8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문어를 옥토퍼스라 그러죠.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 룰은 뭐예요, 이게? 이게 보통 우리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법칙은 우리가 로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칙과 규칙의 차이점. 지금 여기 물고기 입만 뻥긋해. 아주 짜증나 죽겠어. 이게 마이크를 갖다 두든가 해야지. 대답을 말든가. 뻐끔거리지 말. 화내면 안 돼. 화내면 뭐 선생님 말이야. 그 규칙과 법칙의 차이점은 예외가 있고 없고예요. 그렇죠? 법칙은 예외가 없고 규칙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옥텟 규칙이 뭐냐? 자, 체외가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 뭐예요, 이게? 전자가 있는 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외가 이거는 뭐예요? 가장 바깥 어디로부터? 핵으로부터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진다는 규칙. 이게 옥텟 규칙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고2니까, 그렇죠? 눈가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고2니까 나트륨이라는 애를 보면 지금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양성자라는 애가 11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나트륨이라는 11개인데 얘가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은 양성자가 11개 있는 핵이에요. 그 다음에 껍질이잖아요.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니까 껍질을 그려야 되는데 껍질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 전자 껍질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은 전자가 2개만 들어간대. 그 다음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간대. 네. 이렇게 되면 전자 10개, 전자 10개, 양성자 11개니까 나트륨 원자가 아니죠.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자, 8개가 되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이 가장 바깥이 얘가 지금 뭐 자상하니까 난 체외가 전자 껍질이에요. 이게 빨리 이 기초반이 끝나야 되는데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얘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즉 안정하지가 않다고. 얘가 안정해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잃던가 7개를 사오던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당연히 잃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잃어야 돼. 이렇게. 그 상황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2개 있고, 귀찮으니까 여기 8개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이거 그대로 써야죠. 양성자의 수는 변함이 없으니.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속이, 아니 나트륨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거 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트륨이 전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그래서 금속이에요, 나트륨. 왜?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얘기죠. 존나 유치하지. 하지만 우리 역사적인 거잖아요.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1 플러스가 생략이 된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전하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반응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산화수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필기하실 때 그게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백을 많이 두시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나중에 또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필기를 잘 하셔야 돼. 여유 있게 하세요. 우리 여기서 금속이 전자를 잃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산화라 그래요. 그러면 전자를 얻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 그래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나트륨이 금속이야.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나트륨이 금속인데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전자를 몇 개 잃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나트륨이 전자를 2개 잃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나트륨이라는 애는 언제나 전자를 몇 개 잃어요? 1개 잃어요. 그러니까 2개 잃는 경우 절대 없다고. 나트륨은 이 의미는 나트륨은 전자 1개만 할 것도 없으니까 마그누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양성자가 12개 있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도 12개 있어야 돼. 그림을 그려보면 안쪽 껍질에 2개, 바깥 껍질에 8개, 체외각 껍질에 2개. 그럼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잃어야 되는데, 그렇죠? 잃는 게 낫죠? 그럴 때 하나 잃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몇 개 잃는다? 2개 잃는다를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플러스 2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게 플러스 2와 그러니까 아니 2 플러스라고 쓰셔야 되지 플러스 2를 쓰는 경우는 나중에 따로 나와요. 형식 전환하는 데서. 이거를 이온 상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 2개일. 자, 비금속도 해야죠. 귀찮아. 자, 비금속은 플로린이에요. 9번.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9개가 있고 안쪽에 2개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 얻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따라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플로린은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전자를 몇 개만 얻어야 돼요? 1개만 얻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옥텟 규칙을 통해서 금속과 비금속을 한번 분류를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얘기는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 금속과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전부 다 분류를 하고 금속이라면 전자를 하나 잃는 애, 2개 잃는 애, 비금속이라면 전자를 하나 얻는 애, 2개 얻는 애로 다 분류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기율표예요. 그렇죠? 주기율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표지에도 이게 노트에도 맨 처음에는 제 사진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안 봤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싫어한다. 경험상 그랬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차라리 주기율표를 넣어라.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하루에 한 번씩만 보세요. 제발. 아시겠죠? 2번도 보지 마세요. 한 번씩만 보세요. 그리고 좀 화학이 아직 친근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화학에 대해서 짜증이 나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얘를 한번 쭉 써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쫙 써보세요. 다 쓰실 필요도 없고 거기 뭐 란탄이 악티늄이 있죠. 그거 빼고 한번 쭉 써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쉽게 화학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은 머릿속에 주기율표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적어볼 텐데 얘가 수소고 리튬, 나트륨, 칼륨. 우리는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기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 다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바리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트론튬이라고 있는데 자주 안 나오고 자주 나오네. 바리움. 그다음이 붕소, 알루미늄, 탄소, 규소, 질소, 산소, 황. 그다음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온,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딱 수능 범위거든요. 수능 범위. 여러분은 좀 더 해야 돼요. 그렇죠? 더 해야 돼. 여기에 이제 사주기 전이 금속이 있죠. 21번부터 30번까지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원소 기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제 원소 기호를 보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저쪽에서 여러분한테로 시커먼 물체가 막 다가와. 엄청난 속도로.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저 새끼가 뭐지? 곰이냐 사람이냐? 곰은 아니고 사람이더라. 그 다음에 뭐 봐야 되겠어요? 남자냐 여자냐를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린 남자니까 그 다음에 뭐 봐야 되겠어요? 이쁘냐 안 이쁘냐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뭐 돈이 많냐 아니냐 이를 봐야 되겠죠. 나아가 뭐 명이 짧을까 길까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여러분이 원소기호를 보고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멍하니 있지 말고 이거 나트륨이야 반가워 이걸로 끝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돼. 이쪽이 금속이에요. 얘네들은 잃기만 한다니까 전자를 절대 얻지 않아요. 얘는 비금속. 우리가 이제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얘네들은 18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텟이 다 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얻지를 않아요.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헬륨 같은 경우는 예외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화살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잖아요. 가로줄을 뭐라 그래요? 주기라 그래요. 세로줄을 뭐라 그래요? 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1족이고 얘가 2족이고 그 다음에 3에서 12가 이제 요 사이에 해당이 되고 얘가 13족이에요. 14, 15, 16, 17, 18족이 돼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18족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1주기고 얘가 2주기 3, 4, 5, 뭐 6, 7주기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3주기, 얘네들이 다 3주기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3주기의 3이라는 게 전자 껍질 수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거든요. 전자 껍질 수. 그러니까 나트륨은 3주기 A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3개예요. 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자는 무슨 모양이죠? 원자가 무슨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이죠. 구 모양이에요. 나트륨도 무슨 모양이에요? 구 모양이죠. 칼륨은 구 모양이에요. 누가 더 커요? 칼륨이 더 커요.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맨날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원자 반지름이 누가 더 커? 맨날 그딴 거잖아요. 껍질이 3개고 껍질이 4개니까 당연히 얘가 크겠지. 라는 게 주기율표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족. 요 2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예?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 그렇죠.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예요. 체외가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수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둘이 같은 말인데 말 그대로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족이다. 마그네슘이라는 얘기는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다, 2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원자가 전자수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 결합이나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예요. 그러니까 이족이다. 그러면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족이면은 금속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체외가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예요? 2개네. 따라서 얘는 잃을 건데 몇 개 잃느냐고요. 2개 잃는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17족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족이 10을 넘어가면 10을 빼면 돼요. 빼면은 그게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예요. 그럼 17족인 애는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예요? 하나고. 7개고. 그래서 그 7개가 다 화학 결합이나 화학 반응에 참여해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7개가 다 참여하는 거를. 그래서 같은 말인데 18쪽만 문제가 돼요. 18쪽 애들만. 왜냐하면 18쪽은 예를 들어서 네온을 보면 얘는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8개거든요. 원자가 전자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원자가 전자수는 결합이나 반응에 참여하는 애잖아요. 네온이라는 애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8쪽만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는 8개인데 원자가 전자수는 빵개예요. 0개라. 무슨 아시겠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18쪽만 제외하고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18쪽만 원자가 전자수가 빵이에요. 0개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18쪽 애들은 화학 결합이나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이제 미리 기억해야 되는데 1쪽 애들은 수소를 제외한 애들은 전부 다 전자를 몇 개 잃어요? 하나 잃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져요. 전화수를 갖고 2족은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마그네슘이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때도 있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 다음에 16쪽은 마이너스 2고, 그렇죠? 왜냐하면 체외가 껍질에 전자수가 6개. 옥텟 만족하려면 전자 2개 얻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14족, 15족인 애들은 얘네들이 뭐 이온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아닌데 주로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초반이니까 요것만 잘 기억을 먼저 하시면 돼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거거든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외울 거면 빨빨 외우자. 빨리빨리.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근데 이건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시험이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외우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17쪽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족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안 받으셨죠? 그렇죠? 이거 제가
이거 원래 다 미리 나눠주던데. 거기 보시면 예제 1번 있죠. 다음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자애냐 여자애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숙제예요 이거. 주기율표 있죠 뒤에. 아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거 보고 숙제 해오시는 거예요. 얘만 하나 들어볼 거예요. 금속. 구리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이런 건 상식이에요 상식. 플로린 뭐예요? 비금속이죠. 예, 그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인데 다음 원소들의 주기와 족으로 나타내시오 이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숙제 해오셔야 됩니다. 수소를 하고 주기, 족 이렇게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수소 몇 주기예요? 1주기라니까. 그러니까 1, 몇 족? 그렇죠. 이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시험지 보고, 아니죠. 주기율표 보고. 나트륨 몇 주기죠? 3주기 1족 이렇게.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 여러분이 보고 어머 나트륨이야 이게 아니고 쟤는 금속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몇 주기? 3주기 1족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굼띠기에 굼띠기에 버벅거리면 안 돼요. 이게 숙제예요. 이거를 검사를 해보면 안 해오는 분들도 계세요. 간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하고 해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빈손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예제 3번 그거를 이제 좀 이따 해야 돼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음 얘기.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책에는 없는 거예요. 내 책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게 가려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이거 확 떼버릴 수도 없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 책에만 있는 얘기. 잘 들으세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몇 가지 힘이 존재하니까. 몇 가지요? 네 가지. 이 반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네. 네 가지 존재. 뭐 있나요? 네? 금속, 결합? 그 얘기 아니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힘! 만유인력이 존재해요. 만유인력이. 두 번째가 전자기력이 있죠. 세 번째, 네 번째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 물리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연계의 존재하는 힘이 뭔지는. 크게 네 가지고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을 줄여서 뭐 핵력 이래서 세 가지로 보는 책도 있고. 제가 왜 힘 얘기를 하냐고 이게.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갈라져요. 이렇게. 접자, 화. 뭐 이런 분도 있고. 이 자연과학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혹시 화학과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가끔씩 한두 명 있었는데. 그런 분은 내가 아주 친절히 자세하게 잘해주는데. 그래도 없어요, 화학과?
근데 자연과학은 목적이 자연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의 목적이에요. 화학은 화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비가 왜 일어나? 비가 왜 일어나? 쓰나미 왜 일어나냐? 그런 애들이 안정해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들. 쉽게 말하면 걔네들도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해지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에너지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작용해야 돼. 힘이 작용해야 돼. 아, 나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감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안정해졌어. 힘이 작용한 거예요. 힘이. 무슨 힘이냐? 무슨 힘이냐? 그게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럼 이제 만유인력부터. 만유인력이란 어떻게 써요? 식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힘은 G. 이게 만유인력 상수고요. R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라지 M, 스몰 m이 물체의 질량이에요. R이 두 물체 사이에 뭐예요? 거리예요,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만유인력 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식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식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뭐냐? 일단은 만유인력은 뭐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인력, 뭐 한다는 얘기.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만유가 이게 유니버스 이렇게 뜻이에요. 유니버설. 만유가 왜 만유란 말이 붙었어요? 아, 우리 물체 중에 질량이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만유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질량이 없는 애가 없기 때문에. 말 아시죠?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이 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질량이 증가하면 만유인력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커져요, 작아져요? 아이고, 훌륭하네, 훌륭해. 이번에는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정상적인 세포를 갖고 있어요. 그 전에 거리를 묻기 전에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질량이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야 돼. 아이 씨, 변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거는 교수 아니라 교수 할배라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분 안에 판단 못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어보면 쓸데없이 여러분이 질량은 어떠지? 이런 거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미 질량은 일정해, 표현되지 않아도 일정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만 따르시면 돼요. 가까워졌어요. 만유인력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되죠. 커지죠.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화학에서 이 만유인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이제 얘예요, 얘. 저 지금 흥분해요. 얘 얘기하려면 흥분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이 이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은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친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전기력과 자기력은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애. 전기력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자기력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전기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쿨롱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식을 쓰겠어요. 이게 K고 이게 이제 쿨롱 상수예요. 만유인력 상수, 쿨롱 상수고 이렇게 이거 R인데 스몰을 R로 쓰는데 그냥 이렇게 써요. 뜻은 똑같아요.
거리를 뜻해. 그 다음에 Q1, Q2에. 자, 이 Q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전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전화량. 그 다음에 이 R이 뭐겠어요? 거리지, 거리. 이렇게 돼 있는. 자, 이 힘이 화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아시겠어요? 화학 시간에 이 힘 얘기를 안 하면 그건 화학 수업이 아니 쓰레기야. 그거 뭘 얘기하는데 맨날 나오는 게 얘인데. 다시 화학적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얘예요. 그럼 뭘 묻겠어요? 이 힘이 커졌어, 작아졌어,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죠. 얘가 증가했어? 얘가 감소했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커졌어, 작아졌어를 묻는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높아?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합의 세기는 누가 더 세? 아우,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반응이 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이야?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어?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화학 문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분자간 인력 얘기했죠. 결합 에너지 얘기했죠. 반응의 자발성 얘기했죠. 엔탈피 얘기했죠.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힘에 대해서 단순히 외우고 이게 아니고 잘 의미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인력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청력이죠.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청력이라고 하지 않고 반발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튼 전화량이 증가했어요. 쿨롱의 힘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제 문제는 전화량이 커졌어? 작아졌어?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 거리가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이걸 안 지웠단 말이죠. 이거를. 얘가 플러스 1이죠. 원자잖아요. 자, 우리 쿨롱의 힘을 원자 내에서 설명하면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 둘 사이에도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궁금해. 그 힘이 누가 더 클 건가? 예를 들어서 나트륨, 마그네슘 둘 사이에 다 쿨롱 힘이 작용하고 있죠. 누가 클 건가 이런 얘기예요. R, 거리죠. 자, 이제 거리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껍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껍질수. 얘 껍질수 몇 개예요? 얘는 이거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화량. 전화량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트륨은 플러스 1이죠. 얘는 플러스 2란 말이지.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은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이 더 커요.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주기율표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 아시겠죠? 아유, 여기서 수업 끝내도 돼. 끝. 정정기적 인력을 여러분이 알면 끝이에요. 끝. 그동안 즐거웠어요?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정정기적 인력이라 그래요. 또는 쿨롱의 힘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인데 대충 이제 질문을 안 할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논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맨날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힘이 작용했죠? 이렇게 물어요. 작용한 힘이 뭐죠? 여러분은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힘 뭐 하나 달랑 있는데 이것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 이 전하량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전하량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이게 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몇 쪽이고 나트륨이 몇 쪽인지를 모르면 훌렁의 힘을 판단할 수 없어요. 훌렁의 힘을 판단을 못하면 화학적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없다니까. 그 다음 이 거리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화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니미를 여기서도 쿨롱의 힘 저기서도 쿨롱의 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여기서도 쿨롱의 힘 저기서도 쿨롱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쉽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지. 이 거리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 그러니까 2단원에서는 저 R을 껍질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껍질수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아예 적읍시다. 그래. 2단원에서는 껍질수라고 판단. 여기 이게 로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2단원. 그러니까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전자 껍질 수예요. 수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R이라는 글자 자체는 거리라는 건데 2단원에서는 그걸 전자 껍질 수로 보는 거예요. 3단원이 화학 결합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결합 길이라 그러잖아요. 껍질 수건 결합 길이건 전부 다 뭐 가지고 판단해요? 이거 다 주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족과 주기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주기가 훨씬 중요해요. 이 초자들은요, 족이 중요한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숙제 낼 때도 제가 예전에는 족과 주기로 나타내서 이랬어요. 내가 수업을 해보면서 훨씬 더 주기의 영향이 커요. 족이 중요한 경우는 이온결합일 때 중요하고, 주기는 전반적으로 중요해요. 특히 분자에서 아주 중요해요. 사이즈. 그래서 여러분이 원소를 보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 다음에 위치, 몇 주기 몇 쪽이냐가 바로 나오면 그게 저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설명이 자상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 설명은 자상하죠. 받아들인 사람이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기초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랑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부터는 스피드 있게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정전기적 인력, 쿨롱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좀 쉴 건데 다음 얘기는 뭔가요? 드디어 결합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합. 존나 중요해요. 푹 쉬시고 최상의 컨디션 아시겠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